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봐야 될 부분 첫 번째입니다. 쉬기 전에 시장 생각해보면은 제약바이오 여전히 강했습니다. 물론 그 내부에서의 키워드,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만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돌아가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쉬기 전에는 이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쪽에서 바이오 관련주들 지분을 좀 확대하고 있다고요. 이 내용은 임순재 대표님 알려주세요. 네, 국민연금이 이제 보통 분기가 끝나게 되면 그 관련된 이제 투자한 기업들이 지분이 변동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112개 회사에 대해서 지금 기준 지분율 변동을 공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공시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80개 종목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줄였고, 그 다음에 32개 종목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이제 지분율이 이제 줄이고 늘리고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율을 줄이는 회사들을 먼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나 화장품 관련주들의 회사들의 지분율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리포트,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민연금도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지분율을 좀 줄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74%에서 7.35% 정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대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6.49에서 5.39%, 그러니까 1.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2.2% 정도 이제 낮췄고요. 원 QNC 같은 경우도 지금 1% 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대형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그런 이제 비중도 좀 축소를 했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부진세가 지속이 되면서 여전히 실적 회복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이런 지분율을 감소시킨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내에 내에 이제 화장품의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국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과는 약간 다른 그런 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중국향 비중이 높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10.23%에서 9.07%로 약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아모레퍼식빛 같은 경우도 7.4%에서 6.4%로 한 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제 실적이 이제 부진할 거와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은 줄었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중심으로는 지분율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개별적 기업들의 실적 개선 아니면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제 지분율이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이제 나타낸 그런 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0.5%포인트 가까이 이제 지분율을 확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종근당과 또 이제 역류 질환 신약인 패스클로의 이제 공동 판매가 개시가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수출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K 이노행 같은 경우는 위식도 역류 치료제인 K캡의 판매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 지분율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리가캠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한약품과의 이런 이제 협업 관계가 좀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 측면에서 보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국민연금은 조금 관심 있게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이외에 조선기자재나 금융, 건설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도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급이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 이 부분을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바이오는 좀 늘리기는 했는데 줄인 쪽은 반도체하고 화장품이었네요. 그리고 금융 대형주 몇몇, 건설,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는 또 지분 늘린 종목. 특히나 HK이노에는 1%포인트나 늘렸으니까 꽤 많이 늘려서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 자칫 연기금이 다 사고 나서 뒷북을 칠까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군 혹은 섹터가 있다면 어떻게 골라주시겠어요? 일단 바이오 쪽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뭐 개별적인 이슈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조금 전에도 화면에 나왔듯이 이제 지분율을 많이 높였던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HK 이노엔의 대표적인 이제 종목인 위식도 이제 역류성 질환의 치료제인 KCAC 같은 경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내에서도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내에 지금 이제 품목 허가에 대한 그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가 뭐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측면에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렉나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추가적인 뭐 관련 적용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유한약행 같은 경우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의약품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다라고 보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HK이노에는 또 50일째 신고가 영역이긴 한데요. 국민연금의 수급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도 또 봐주셨네요. 유한양행은 이원은 또 별개로 유력한 제약 바이오 종목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압축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모로 좀 노이즈가 있고 이에 따라서 각국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이에 따라서 K방산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쪽 역시나 또 뭐 현대 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종목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점에서의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방산 관련했을 때 모멘텀은 계속해서 좋았다. 특히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았고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너무 위치가 높았다라는 점들. 하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그만큼 선택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수급이 좀 끊겼는가라고 보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현재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다만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은 약간 조정의 빌미는 나올 수가 있으나 다만 전 세계적인 방위비 증액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체크해 봐야 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BOA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을 내놓았어요. 지금 25년에서 27년 10% 정도의 연평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28년 같은 경우에는 4천억 달러 돌파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방비, 특히 미국에 대한 국방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사전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좀 안 나오네요. 일단 뭐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네, 91년에 냉전이 좀 종식이 되었을 때 약간 꺾인 흐름들, 그리고 11년에 이라크가 철수했을 때 약간 꺾였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미국에 대한 국방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죠?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돌려봤을 때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미국이 주적을
중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국방비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일본도 계속 증액을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향을 했는데 내년 국방비를 약 20% 정도 넘게 증가를 한 상황이라서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계속해서 할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중동 쪽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의지를 계속해서 불태우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인 방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될수록 특히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에는 납기도 굉장히 빠른 데다가 더해서 특히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역시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수출 순위가 9위에서 조금씩 4위까지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9위에서의 4위까지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고 추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방산주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놓여있는 위치도 다르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좀 더 유력할지 토픽은 어떤 쪽 보세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토픽은 LIG 넥슨을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방산 3사,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픽은 이쪽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결국 수출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 긍정적인 흐름들, 수주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을 하면 결국 이쪽에 대해서 손이 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그중에서 LIG 넥스원을 꼽은 이유가 그동안 뭐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두 종목 대비했을 때 주가가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즉에 전고점 돌파를 했고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렸으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막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히려 현재 접근할 때는 LIG 넥스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7월에 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2달가량 약쉬어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이제는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중동이라든지 미국을 보면 LIG 넥스원 먼저 떠올리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LIG 넥스원이 국내 방산 최초로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국방비가 증액을 하는데 거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LIG 넥스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스테디셀러가 천궁2였다면 지금은 비궁 쪽에 대한 기대감, 비궁이 미국 쪽으로 수출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미국으로 수출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는 LIG 넥스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현재 방산 쪽에서의 토픽은 LIG 넥스원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인데 그럼 들고 계신 분들 홀딩 의견 주시는 거죠? 결국 홀딩이죠. 예, 알겠습니다. 업사이드 충분히 있고 이 방산 섹터 계속해서 봐도 된다. 모멘텀 살아있다라는 시각으로 의견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잘 나가던, 상반기에 정말 잘 나가던 이 종목군들이 요즘 들어서 약간은 좀 주춤주춤 되고 있는데, 하지만 수요단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 기대를 해봄직하다. 이 노후 전력망 교체에다가 AI와 관련된 수요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임 대표님. 네, 지금 전력 설비 관련된 업체들 관련돼서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아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주요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보면 한 20에서 최대 100% 가까운 그런 이제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이제 매출 호조세가 아마 실적을 계속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북미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북미 전력 인프라 중에서 70%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사용 연한인 25년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1960년도에서 70년대, 그러니까 건너 40년 넘게 만들어진 거 이후에 특별한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노후화된 그런 이제 전력 설비들이 대부분 이제 교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노후 설비들이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이제 변압기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을 하고 공급을 실질적으로 할 때까지 보통 지금 한 150주, 그러니까 130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때까지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공급에 대한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은 뭐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AI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확대로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소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과거에 보면 이제 오픈 AI가 챗GPT 3.0 모델을 이제 훈련할 때 사용됐던 전력량이 1.3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뭐 보통 1기가와트 아워가 그러니까 1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뭐 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향후에 이런 데이터 센터가 미국 내에서 계속 지금 뭐 대규모로 지금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전력 소비량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 전력망을 깐 지 한참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런 친환경 발전소를 위한 전용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성장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을 하면서 발전소 및 전력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가하면서 이런 전력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니까요. 선진국, 뭐 개발도상국 모두 지금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관련된 설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향후에도 계속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올 상반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조정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기업의 펀드멘탈 측면에서 보면 크게 바뀌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전력 기기들의 이제 12개월 예상 PE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15배 전후에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향후 3, 4년 동안 변압기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이 되면 그만큼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죠. 수요가 잘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의 의견 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는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다시 떠올려 보시면 그때 보톡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 3분기에는 어떨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시현 팀장님 알려주세요. 일단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보톡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나타나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소송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덜 받았지만 10월 10일에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톡신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로 또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보톡스 관련 종목군들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6월에 이미 휴젤 쪽에 대해서 미국 판매에 문제가 없다라는 예비 판결을 받았는데 관련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볼 요소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었을 때 슈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진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법무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큽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좋아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보톡스 사업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라고 되는 고수익성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결국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냐 그리고 올해 실적과 대비해서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좋을 것이냐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역시나 보톡스 기업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톡스 같은 경우가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재 공급에 대한 물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 뭐 휴젤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공급에 대해서 증액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Q에 대한 부분에서 증가를 하게 된다면 결국 내년 실적 역시도 함께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송에 대한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역시나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보톡스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실적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마무리 이 두 가지를 기대 요인으로 꼽아주시네요.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